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부모님께 첫 인사를 왔던 날이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남편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동생이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누나, 근데 민우 형네 집이 한강뷰 아파트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 갔더니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데 경치 진짜 좋더라. 제 대답에 동생이 고개를 갸웃거리길래 궁금해서 물었어요. 뭐야, 근데 왜 그런 표정이야? 그러자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아파트면 보통 몇십억씩 하지 않나? 근데 옷 입는 스타일이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좀 이상해서 그렇지. 동생이 말끝을 흐리며 머뭇거리는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 모습에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너 지금 이상한 생각했지? 그게 혹시 사기꾼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돼서 그렇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 민우 씨네 집이 돈이 많은 건 맞지만 가족 모두가 절약하면서 소박하게 살고 있어. 민우 씨도 사치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정말 알뜰하게 살고 있거든. 만약 허세 부리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결혼할 생각이나 했겠어? 제 말에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해. 우리 수빈이가 원래부터 허세 부리는 사람 엄청 싫어했잖아. 너 요즘도 인스타 그런 거 전혀 안 하지? 바쁜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겠어. 그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읽지. 이모 말로는 유나는 허구한 날 인스타 한다고 맛집 다니고 명품 사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월급 받은 거 다 쓰고 다니는 것 같다면서 걱정이 많더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혹시 민우도 인스타 안 하는 거니? 민우 씨도 인스타 안 하지. 나랑 생각이 똑같아서 시간 낭비라면 싫어하거든. 엄마가 감탄을 하며 말했어요. 아무리 봐도 천생연분이네. 그때 동생이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나였으면 한강뷰 아파트 산다고 자랑 엄청 하고 다녔을 텐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자랑 안 하는 건가? 그게 너처럼 없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야. 사실 인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민우 씨가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지 몰랐어. 왜 몰랐어? 민우 씨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자취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몰랐지. 그러다 보니 인사드리러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민우 씨 부모님도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보였어. 오히려 관리비가 비싸다고 조만간 그 아파트 월세 주고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이시래. 민우 씨 동생도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다 보니까 그 큰 집에 사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신다나 봐. 그렇게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부럽다. 엄마가 몇 번이나 부럽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 집도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경기도에 자가를 소유하고 계셨거든요. 물론 예전보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한강뷰 아파트처럼 엄청나게 비싼 집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기에는 적합했기에 만족하고 살고 있었어요. 문득 시부모님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자 엄마 입에서 다시 분당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내가 우겨서라도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야 했는데. 엄마가 탄식을 내쉬었어요. 그러더니 옛날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전에 분당에 아파트가 막 들어섰을 때 이모가 분당으로 이사 갈 거라고 하면서 우리도 같이 가자고 했거든. 근데 아빠가 회사에서 멀어진다고 결사 반대를 냈고 말이야. 그때 내가 그렇게 이사를 가자고 했건만 말을 안 듣더니 지금에 와서 봐봐라.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잖아. 엄마가 말을 하는 내내 아빠를 향해 눈을 흘겼는데요. 엄마는 여전히 아빠에게 작은 원망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아빠를 쏘아봤지만 아빠는 모른 척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던 어느 날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수빈아, 상견례 날 입을 옷을 좀 사야 하지 않을까? 그냥 깔끔하게 입고 나가면 되는 거지 무슨 옷을 산다고 그래. 전에 친척 결혼식 간다고 백화점에서 옷 샀던 거 있잖아. 그거 입고 가면 될 것 같아. 제 말에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생각해봐라. 민우네 부모님은 엄청 부자라 잘 입고 나올 텐데 그런 자리에서 꿀리면 되겠어? 엄마, 민우 씨네 부모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고 단정하게만 입고 나가면 돼. 제가 강조해서 말을 했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고 이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이모 말로는 명품으로 쫙 빼입고 가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명품은 무슨 명품이야. 형편대로 입고 나가면 되는 거지.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얘 좀 봐라. 초장부터 기선제 앞에서 밀리면 안 된다니까. 네 이모가 명품백 빌려주기로 했어. 제가 몇 번이고 엄마를 말렸지만 결국 엄마는 체형이 비슷한 이모에게서 옷과 가방 그리고 구두까지 빌려 신고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다 머리부터 화장까지 미용실에서 풀 세팅을 하고 왔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빠와 제가 엄마에게 잔소리를 했지만 엄마는 첫 만남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며 굳은 결의를 다졌어요. 상견례 날 엄마는 이모에게서 빌린 옷과 명품백을 들고 당당하게 상견례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엄마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그저 수수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의 가방도 명품백이 아니라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가방이었고 화장과 머리도 자연스러워서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예의에 어긋나는 옷차림을 하신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깔끔하고 단아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그 분위기에 살짝 위축된 듯 해보였고 들고 온 명품백을 슬쩍 눈에 안 띄는 위치에 숨기느라 분주해 보였어요. 이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요. 시아버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좋은 대학을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보니 지금도 대학 나온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시아버님이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제 아내는 그 시절에 이대를 나왔는데 저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장인 장모님께서 속상해하시면서 알아눕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제 진심이 통해서 결국 결혼을 허락받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다 보니 문득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참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께서도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으로는 딸 가진 부모 마음과 아들 가진 부모 마음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잘 챙기겠습니다. 시아버님이 진심 어린 말을 전하자 아빠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우리 가족을 배려해 주셨고 덕분에 상견례 분위기는 한층 따뜻하고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엄마도 이내 긴장이 풀렸는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시부모님의 깊은 배려에 큰 감동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내가 오늘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점잖은 분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린 것 같아서 얼굴을 못 들겠지 뭐니. 엄마의 솔직한 고백에 웃음이 나와서 대답했어요.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그냥 평소처럼 입고 갔으면 훨씬 자연스러웠을 텐데 오늘 엄마 진짜 웃겼다니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감싸더니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 말이다. 괜히 이모 말 듣고 명품백에 옷까지 빌려 입고 간 게 너무 창피한 거 있지. 보니까 두 분은 단정하고 단아하게 입고 오신 모습이
얼굴 자체가 명품처럼 보이더라니까. 품격이란 게 그런 거구나 싶더라고. 그 와중에 나 혼자 너무 튄 것 같아서 속으로 어찌나 민망했는지 몰라. 민우 씨네 부모님은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야. 그제서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 생각이야. 진짜 어색해도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더라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웃음을 짓는 엄마를 보며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더니 이모가 뛰다시피 집 안으로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엄마에게 다짜고짜 물었어요. 언니, 어땠어? 기선제압이 좀 됐어? 이모의 말에 엄마가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기선제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엄마의 반응에 이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 백이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는 백인데 기선제압이 안 됐단 말이야? 내가 그거 사려고 남편 몰래 돈을 얼마나 모았는데 그럼 그쪽에서 내 백보다 더 비싼 걸 들고 나왔다는 거야? 엄마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좀 해봐라. 만약 사돈이 더 비싼 백을 들고 왔어도 내가 그게 비싼 건지는 알았겠어? 네 언니는 명품의 명자도 모르잖아. 그제야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긴 하네. 언니가 명품을 알 리가 없긴 하지. 엄마가 다시 한숨을 쉬며 이모를 보더니 창피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딱 보니까 두 분 인성이 명품이야. 얼굴에서 선한 빛이 나는데 내가 겉모습으로 허세 부린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니까. 정말 겸손하시고 배려심도 많으신 분들이더라니까. 이모가 의아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그냥 졸부 아니었어? 넌 앞으로 말 조심해. 딱 보니 우리 수빈이가 어마어마한 집이랑 결혼하는 것 같더라고. 수빈이가 예전부터 속이 꽉 찬 줄은 알았지만 상견례 다녀오고 나니까 우리 딸이 더 자랑스러운 거 있지? 엄마의 말에 이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런 이모를 무시한 채 엄마는 시부모님의 배려심과 따뜻한 인품에 감동받은 표정으로 한참을 생각에 잠기신 듯해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양가 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큰 갈등 없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준비할 수 있었고 결혼식 또한 양가가 모두 만족할 만큼 간소하게 그러나 형식을 갖춰 이루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모두 거칠애보다는 진심을 담은 결혼식을 더 원하셨기에 특별한 의식이나 부담 없이 소박하고 정감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신혼여행지 또한 시부모님 덕분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신혼여행지를 고르고 있던 우리에게 시어머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거든요. 사실 우리도 몰디브에 한번 가보고 싶긴 했는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 갔거든. 하지만 신혼여행은 좀 다르지 않겠니?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준비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럼 너무 죄송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니까 즐겁게 다녀오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여주렴. 그렇게 시부모님께서 신혼여행비를 전부 계산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몰디브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후에도 시부모님은 항상 저희 부부를 배려해 주셨어요.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의 배려는 계속 저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없이 명절에도 배려가 가득했거든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설에는 우리 집에 먼저 왔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다녀오도록 해. 아니에요, 어머님. 차례 음식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동안도 우리끼리 잘 해왔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본가에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혹시 오늘 무슨 날이야? 남편이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사야. 근데 엄마가 당신 회사 다니는데 제사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당신이라도 미리 알려줬어야지. 남편이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그런 걸로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실 분들 아니잖아.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그렇게 남편은 태연하게 출근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변 친구들은 시집살이로 시댁에 가기 많이 꺼려했기에 시댁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다 보니 저는 오히려 더욱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그날 저는 반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까지 해서 혼내셨지만 그런 배려 덕분에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제사 음식을 만들었어요. 잠시 후 제사가 끝나고 술을 몇 잔 드신 시아버님이 제게 봉투를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다. 작은 성이니까 받아주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부모가 주는 건 그냥 받는 거야. 시아버님 말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봉투를 받았는데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 100만 원이나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100만 원이나 들어있어.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면 기분 좋으실 때 막 돈을 주시는 습관이 있으신데 오늘은 술도 많이 안 드셨는데 많이 주셨네?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든다는 뜻이니까 걱정 말고 받아도 돼. 우리 아버지가 원래 돈을 막 함부로 안 쓰시거든? 좌우명이 돈은 가치 있게 쓰자인데 오늘 자기한테 그만큼 고마웠다는 뜻 아니겠어? 남편이 내내 웃으며 말했고 저도 시부모님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따뜻한 시부모님 덕분에 결혼 생활이 더없이 행복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시부모님이 살던 집을 월세로 내놓고 가성비가 좋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 분 모두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을 즐기셨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 들른 김에 시어머님과 함께 마트에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경비 아저씨가 쏜살같이 달려오셨고 직접 차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괜찮다고 했지만 경비 아저씨가 직접 짐을 내린 뒤 집까지 옮겨다 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도 아무렇지도 않게 경비 아저씨에게 짐을 맡기셨고요. 그 순간 시어머님에게 살짝 실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경비 아저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짐을 맡기는 모습이 제 눈에는 갑질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께서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모른 척 했지만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시댁에 갈 때마다 경비 아저씨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넸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얼마 뒤 불편한 마음이 들어 결국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시댁에 갈 때마다 경비 아저씨가 허리 숙여 인사하시잖아. 그게 너무 불편한 거 있지? 하긴 나도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어머님이 마트에 다녀오시거나 짐을 들고 계시면 당연하다는 듯이 집까지 가져다 주시더라고.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로 경비 아저씨한테 짐을 옮겨달라고 했다는 거야?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는데. 마치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는 듯 남편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야. 차에서 짐을 내릴 때마다 경비 아저씨가 뛰어오셔서 문 앞까지 들여다 주셨다니까. 어머님도 그냥 맡기시는 분위기였고. 남편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로 그랬다고? 우리 엄마 그런 거 완전 질색팔색 하시는 분이거든.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시어머님에 대해 너무 성급히 판단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부모님과 함께 화분을 몇 개 사서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역시나 주차장에 도착하자 경비 아저씨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화분 옮기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남편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경비 아저씨께 개인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갑질이나 다름없잖아요. 남편의 불만에 시어머님이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사실은 말이야, 경비 아저씨 처지가 참 딱하거든. 우리가 이사 오기 몇 달 전에 아들 며느리를 사고로 떠나보내고 손주 둘을 키우고 계시거든. 보험금조차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크신 모양이야. 처음에는 우리도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니들 아버지가 퇴근길에 경비실로 향하는 손주를 보고 우연히 지켜봤던 모양이야. 그제서야 시어머님이 경비 아저씨와 친해지게 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님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시던 중 경비실로 들어가던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을 보셨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 아저씨가 그 손주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아버님이 지나치지 못하고 잠시 후에 찾아가서 경비 아저씨에게 조심스레 물었더니 그제서야 경비 아저씨가 당신의 사연을 털어놓으셨다고 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떠난 뒤로 손주들을 위해 병원도 안 가고 아픈 몸을 참고 지내셨다는데요. 그런 할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손주가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 감기약까지 사서 찾아왔던 거였다네요. 그동안은 손주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데 그날만큼은 참을 수 없어 손주 앞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며 시아버님께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과 경비 아저씨는 깊은 인연을 쌓게 되었답니다. 손주가 수학과 영어 성적이 떨어져 걱정이라던 말에 시어머님이 직접 수학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놀란 채 외쳤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시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렇지. 처음에는 우리도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모른 척 했지. 근데 니들이 오해할 만했던 것 같구나. 그렇잖아도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이제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 어머님이 직접 수학을 가르치신 거예요? 시어머님이 미소를 가득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래봬도 이대 수학과 나온 여자야. 이번에 승우가 수학에서 하나만 틀렸다더라. 정말 대단하지 않니? 덕분에 너희 아버지가 약속한 장학금도 받았어. 성적이 80점 이상이면 장학금 준다고 했거든. 그 덕분에 승우가 눈에 불을 켜고 더 열심히 했어. 들어보니까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거라고 하지 뭐니. 우리 승우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니까.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승우에게 직접 수학을 가르쳐 주셨고 시아버님은 80점이 넘을 때마다 장학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두 분을 바라보고 있던 중에 시어머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저기 근데 내가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랑 영어는 영 자신이 없거든. 며느리 네가 좀 봐줄 수 있겠니? 아까운 재능을 썩힐 필요 없잖니. 이럴 때 써먹어야지. 그 따뜻한 부탁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영어랑 국어는 책임질게요. 정말 고맙다. 우리 승우가 아주 좋아하겠구나. 시어머님이 아이처럼 펄쩍 뛰며 좋아하셨습니다.
두 분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으로 가득한 시부모님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그 뒤 저는 승우에게 영어와 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승우가 워낙 똑똑한 아이라 금방 따라왔고 매번 수업 때마다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성적이 좋아졌고 저도 큰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또한 승우가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시아버님이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승우에게 용돈을 주셨기에 어느 날은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다니 뭐가 대단해. 승우한테 장학금을 주시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서요. 승우가 얼마 전에 통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돈을 꽤 많이 모았더라고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시아버님이 미소를 지으며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나도 내 능력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으니 그 흔한 말로 졸부는 맞지만 그래도 좀 품격 있는 졸부가 낫지 않겠어? 사는 동안 착한 졸부라는 소리는 듣고 싶어서 말이야. 졸부라니요. 아버님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세요. 저도 모르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었는데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부모님과 함께 삼겹살집에 갔는데 식당의 젊은 직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찌나 반겨주던지 또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식사를 마친 뒤 역시나 시아버님이 직원에게 팁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직원이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시아버님이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여기 사장 말로는 팁은 주는 사람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받아. 오늘 서비스가 아주 마음에 들었거든. 시아버님이 억지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자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직원이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다 허리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시아버님의 말에 직원이 크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식당 직원이랑도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시어머님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전에 네 시아버지가 몇 번 우연히 봤는데 사장이 주방에서 삼겹살을 가지고 나오면서 식으니까 빨리 가라고 하면서 그 직원이 퇴근할 때 싸주길래 궁금해서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동생 먹이라고 일부러 챙겨주는 거라고 하더구나.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부모가 이혼하면서 저 직원한테 동생을 맡기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거야. 결국 저 직원이 고등학교 때부터 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생을 키웠다고 하는데 직원이 워낙 딱하다 보니 사장님이 따로 반찬도 챙겨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세상에 그런 정신나간 부모도 있더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직원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팁을 핑계로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 사장님도 좋은 분이라 저 직원 월급도 많이 챙겨주신다기에 우리도 매달 돈을 보태주고 있어. 그건 저 직원한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말이야. 진짜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우리가 이래봬도 착한 졸부잖니. 근데 말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너도 승우 가르치면서 그걸 느꼈잖니. 승우 성적이 올랐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아했잖아. 그게 바로 행복인 거야. 한마디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욱 그러는 것뿐이야. 그러니 칭찬을 받을 일도 아니라는 거야. 시어머님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승우를 가르치며 승우의 성적이 오를 때마다 제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 올랐으니까요. 시부모님의 진심 어린 배려를 곁에서 지켜보며 나누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 행복을 주는지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 후에는 몸을 돌보느라 더 이상 승우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승우는 혼자서도 막힘없이 문제를 잘 풀어나갔습니다. 승우는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도 참 바른 아이였어요. 시부모님 생신은 물론 저희 부부의 생일까지도 늘 챙겨주었거든요. 매번 생일 때면 승우가 정성 가득한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해주곤 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승우의 따뜻한 마음과 세심함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마음을 담은 손편지와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고 예쁜지 승우가 정말 큰 사람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하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승우는 결국 서울시립대에 합격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시아버님 생신을 앞두고 승우네 가족들도 초대했다는 말을 들으니 시부모님과 함께했던 따뜻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자신의 행복을 나누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오신 시부모님, 그분들이 보여주신 진심 어린 배려와 사랑은 제게 큰 울림이자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두 분의 모습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